당신이 나를 버린 친아버지라고.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대기업 회장. 그를 살리기 위해 메스를 든 의사. 하지만 이들 사이엔 30년 전 비 오는 밤에 버려진 갓난아이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과연 의사의 사명은 피보다 진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야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4시 40분 해송대병원 VIP층 복도에는 청백색 LED 조명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의 냉매 바람이 소독약과 라텍스 장갑 냄새를 실어 날랐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심전도 기계의 규칙적인 삐소리가 고요함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담은 라벨 스캐너를 쥔 손끝에 미세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오늘따라 유독 긴장되는 건 왜일까요? 16년 차 간호사장 지은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모든 기록을 더블 체크하자. 실수는 용납 안 돼. 지은의 표정이 평소보다 훨씬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담은 고개를 끄덕이며 환자 차트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환자명 한도윤, 72살. 국내 대기업 한서홀딩스의 회장이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담의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이름인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병원 보안팀이 엘리베이터 키를 잠그고 경호 인력들이 복도 곳곳에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VIP 프로토콜이 발동된 것입니다. 병원장실에서는 이미 기자브리핑 준비가 한창이었고 PR 실장 정아가 수술실 앞까지 찾아와 담에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윤 교수, 오늘 실수하면 기사 헤드라인 박힙니다. 알아서 잘하시겠지만요. 정아의 눈빛에는 경고와 우려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담은 대답 대신 묵묵히 수술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전날 밤 교수회의에서 뇌기저부 미세클립 경험이 가장 많은 담이 일집도자로 지정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지만 경쟁 교수인 도연은 끝까지 못마땅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었죠. 구급차 2대가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는 응급용, 하나는 보안용이었습니다. 의식이 혼미한 환자가 이송되어 오자마자 담은 민첩하게 움직였습니다. 혈액형과 항체 스크린 검사 바로 진행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CT 필름이 도착하자마자 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뇌혈관 파열이 의심되는 상황. 수술실에서는 이미 팀 세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현미경은 독일제 최신 장비로 준비되었고 혈류 영상, 장비와 스텐트, 클립 풀세트가 정렬되었습니다. 마취가 태호와 순환간호사 현서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WHO 체크리스트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담이 팀 브리핑을 시작하자 모두가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가족 측에서 VIP 전용 대체 프로토콜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염과 접촉 제약 때문에 시스템이 복잡해질 것이 뻔했습니다. 표준 프로토콜을 지켜야 합니다. 환자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담의 단호한 목소리에 가족 측 변호사가 뭐라 반박하려 했지만 담의 눈빛을 마주하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혈액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AB형 RH 양성 혈액의 긴급 수요가 부족하다는 알림이었습니다. 담은 미간을 찌푸리며 즉시 자가수혈 장비를 요청했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했으니까요. 병동 로비를 지나던 중 한 인턴이 담을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오늘 대박 나세요. 가벼운 응원이었지만 오히려 담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새벽부터 포털 사이트 상단에는 한서 회장 응급이송 속보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PR실에서는 심각하지 않다는 브리핑을 준비 중이었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집중될수록 의료진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술실 앞 준비실에서 담은 손 씻기 5단계를 차근차근 준수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손목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브러쉬로 손톱 밑까지 꼼꼼히 문지르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루페를 착용하고 시야를 맞추면서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이건 그냥 수술이야. 다른 수술과 똑같아. 하지만 머릿속 한구석에서 누군가의 이름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잡히지 않았지만 담은 의식적으로 그 생각을 차단했습니다. 지금은 집중해야 할 때였으니까요. 수술실 문이 열리고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72살의 노인은 깊은 수면 상태였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담은 환자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왜인지 그 얼굴을 오래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취 준비 완료했습니다. 태호의 보고에 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계는 5시 정각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수술실의 무영등이 환하게 켜지면서 모든 그림자가 사라졌습니다. 담의 손이 메스를 잡았고 팀원들의 시선이 그녀의 손끝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때 수술실 밖에서 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나가서 확인하고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가족분들이 도착하셨대요. 동의서 관련해서 긴급 브리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담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미 응급동의는 받은 상태였지만 VIP 환자의 경우 가족과의 소통이 중요했습니다. 그녀는 메스를 내려놓고 장갑을 벗었습니다. 5분만 시간을 주세요.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브리핑룸으로 가는 복도는 유독 길게 느껴졌습니다. 담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그저 가족 동의를 받는 일상적인 절차일 뿐인데 말이죠. 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담의 손이 멈췄습니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심장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문을 열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돌아섰습니다. 31살의 민건. 보스턴에서 만났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민건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고 담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 만나는 사람들처럼 서로를 모르는 척했습니다. 담은 의사의 얼굴로 돌아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환자분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수술에 들어가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민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으려 애쓰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부탁합니다. 단 2글자. 그 이상의 사적인 대화는 없었습니다. 담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수술 위험도는 10점 만점에 8점, 재출혈 확률은 20%. 차갑고 객관적인 숫자들이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메웠습니다. 민건 옆에 서 있던 변호사 태수가 끼어들었습니다. 법률적 책임 분담에 대해 먼저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담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의학적 판단은 의료진의 권한입니다. 동의서에 서명하시든지 다른 병원으로 가시든지 결정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태수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민건이 펜을 들어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그의 손등에 작은 흉터가 보였습니다. 보스턴의 겨울, 빙판에서 넘어졌을 때 생긴 상처였죠. 담은 그 흉터를 알아보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수술은 최소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려주세요. 담이 일어서려는 순간
민건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그 한마디에 담의 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곧장 수술실로 향했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수술실로 돌아온 담의 표정은 더욱 굳어 있었습니다. 지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시작합시다. 담은 다시 장갑을 끼고 메스를 들었습니다. 시계는 5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무영등 아래 환자의 머리가 고정되었습니다. 담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과거의 기억과 감정을 모두 차단하고 오직 의사로서만 존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두피 절개 시작합니다. 메스가 피부를 가르는 순간 담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수년간 쌓아온 경험과 기술이 그녀의 손끝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무언가가 계속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이 수술이 단순한 의료행위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수술실로 돌아온 담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5시 35분 본격적인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두개골을 여는 드릴 소리가 수술실에 울려 퍼졌고 미세한 뼈가루가 흡인기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담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지만 그녀의 손은 흔들림 없이 정확했습니다. 혈압 확인 부탁드립니다. 태호가 모니터를 확인하며 답했습니다. 140에 85입니다. 안정적이에요. 담은 고개를 끄덕이고 현미경으로 시야를 옮겼습니다. 두개골을 열고 경막을 조심스럽게 절개하자 뇌조직이 드러났습니다. 붓기가 심한 상태였고 출혈 흔적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그때 수술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순환간호사 현서가 받고는 담에게 작은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최신 CT 결과가 추가로 도착했대요. 동맥류 목부 주변에 석회화가 관찰된다고 합니다. 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석회화는 혈관벽이 딱딱해진 상태를 의미했고 이는 클립을 거는 각도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었습니다. 재파열의 위험도 높아졌죠. 혈관 우회로 준비해 주세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합니다. 지은이 즉시 추가 장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실의 긴장감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한편 대기실에서는 민건이 불안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변호사 태수와 경호원 2명이 함께 있었지만 민건의 시선은 계속 수술실 방향을 향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재킷 주머니 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수술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태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민건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5시 45분, 아직 수술은 초반 단계일 텐데 벌써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수술실에서는 담이 조심스럽게 거미막을 거쳐 뇌기저부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현미경 아래로 보이는 동맥류는 예상보다 크기가 컸고 목 부분이 짧아서 클립을 꺼는 것이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클립 선택을 신중히 해야겠어요. 7mm 각도형으로 준비해 주세요. 담이 클립을 고르는 동안 병원장실에서는 또 다른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PR 실장 정아가 수술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상 수술 시간이 얼마나 되죠? 언론에서 계속 문의가 들어오는데요. 수술실 코디네이터가 난감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수술 중에는 정확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압박은 계속되었고 결국 병원장이 직접 수술실에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담은 수술에 집중하느라 전화를 받을 수 없었지만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순간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지금은 답변할 수 없다고 전해주세요. 담의 단호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압박은 계속되었습니다. 6시가 되자 ICG 카메라에 발열 문제가 생겼습니다. 혈류 영상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게 된 것이었죠. 엔지니어 호출했습니다. 5분 안에 도착한대요. 현서의 보고에 담은 잠시 수술을 멈추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에어덕트를 통해 들어온 차가운 바람이 담의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늦가을의 냄새가 났습니다.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에 젖은 양말의 차가운 감촉이 발가락 사이로 느껴지는 듯했죠. 하지만 그 기억은 곧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을 생각할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엔지니어가 도착해 장비를 리셋하는 동안 담은 환자의 생체 신호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맥박은 안정적이었지만 뇌압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준비 완료했습니다. 엔지니어의 신호에 담은 다시 현미경 앞에 섰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클립을 시도해야 할 때였습니다. 담은 미세한 집게로 동맥류 목 부분을 조심스럽게 노출시켰습니다.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순간이었죠. 첫 번째 클립 시도. 담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클립이 동맥류에 가까워질수록 수술실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클립이 목 부분에 닿는 순간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교감신경 항진 반응 보입니다. 베타 차단제 투여할까요? 태호의 질문에 담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약물 투여는 혈압을 안정시킬 수 있지만 동시에 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 일단 대기해 주세요. 담은 클립을 임시로 고정하고 상태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누군가의 성이 번쩍 스쳤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그 생각을 차단했습니다. 오늘만큼은 감정을 완전히 배제해야 했으니까요. 6시 20분 대기실에서는 민건의 어머니인 춘자가 도착했습니다. 68살의 그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수술은 잘 되고 있겠지? 민건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지만 그 자신도 불안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수술을 집도하는 사람이 담이라는 사실이 그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죠. 수술실에서는 혈액은행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교차 시험을 하던 중 라벨이 뒤섞인 것을 발견했다는 보고였습니다. 비록 환자와 같은 혈액형이었지만 항체 차이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혈액 사용 일시 중단합니다. 재검사 끝날 때까지 대기해 주세요. 담의 지시에 지은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런 실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지만 VIP 환자라는 압박감이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약제팀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과 만니톨의 재고 기록에 수정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약안에 대체 약품을 사용했다는 해명이 있었지만 로그 기록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준비가 엉망인 거죠? 담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을 텐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6시 30분 언론에서는 이상한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내부자 공모설이라는 황당한 이야기였지만 출처를 알 수 없어 병원 측은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병원장은 내부 감사를 운운하며 수술 중인 담에게까지 압박을 가했습니다. 수술 중에는 어떤 연락도 받지 않겠습니다. 담이 단호하게 선을 그었지만 외부의 압박은 계속되었습니다. 변호사 태수는 수술실 밖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요구했고 수술실 코디네이터는 원칙을 지키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전산팀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PACS 시스템에 야간 외부 접속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환자 데이터에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었죠.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 확인 중이에요. 전산팀의 설명이었지만 담은 내부자 유출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일까요? 대기실에서 민건은 경영진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벌써부터 책임 전가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수술이 실패한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돌릴 것인가를 말이죠. 일단 아버지부터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건이 끼어들며 말했지만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무언가 숨기는 것이 있는 듯 했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수술실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현미경의 포커스 모터가 갑자기 오작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예비 배터리로 교체하는 동안 수술은 잠시 중단되어야 했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일이 꼬이는 거죠? 현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은도 평소와 달리 예민해져 있었고 심지어 미세한 손떨림까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장시간 수술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직접 보조하겠습니다. 지은이 스스로 나섰습니다. 16년 차 간호사장의 경험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담은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자신에게 되뇌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꾸미든 지금 내 앞엔 혈관 하나뿐이야. 하지만 동시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계획일까요? 7시가 가까워지자 PR실에서는 안정세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학적 근거는 빈약했지만 언론의 추측성 보도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죠. 담은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지만 수술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집중합시다. 환자가 최우선입니다. 담의 말에 팀원들이 다시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클립은 아직 임시 고정 상태였고 본격적인 고정을 위해서는 더 정밀한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민건이 수술실 앞 복도까지 왔습니다. 물론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었지만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죄책감, 불안,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까지. 끝나고 꼭 얘기해야 해. 민건이 작게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안에 담은 이제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클립을 완전히 고정시킬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시도할 것인가. 그녀의 선택이 환자의 생명을 좌우할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결정해야 합니다. 담이 팀원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7시 5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수술은 이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7시 10분, 담은 클립을 완전히 고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프로포폴이 환자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을 지켜보며 모니터에 표시되는 뇌파 억제 신호를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담의 머릿속에 비 내리던 어느 날의 대문 앞 풍경이 희미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았죠. 두피 절개선을 미용적으로 고려해서 다시 디자인하겠습니다. 담이 펜을 들어 환자의 머리에 새로운 선을 그었습니다. 나중에 흉터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배려였습니다. 드릴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고 두개골에 전달되는 진동이 수술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담의 손은 수년간의 경험으로 다져진 기억에 따라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혈압이 170에 95로 올라갔습니다. 안정화가 필요해요.
태호의 보고에 팀 전체가 긴장했습니다. 현서가 재빠르게 미세흡인기를 교체했고 작은 절차들이 하나둘씩 리듬을 만들어갔습니다. 현미경 아래로 첫 시야가 펼쳐졌을 때 담은 숨을 멈췄습니다. 거미막을 조심스럽게 거쳐 기저부에 접근하자 동맥류의 목이 예상보다 훨씬 짧고 벽이 얇은 것이 보였습니다. 클립 선택이 더욱 어려워진 것이죠. 7mm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다른 옵션을 준비해 주세요. 담이 망설이는 사이 병원장실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PR실에서 예상 수술 시간과 성공률을 계속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담의 단호한 거부에 팀장이 직접 나서서 전화를 차단했습니다. 수술실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되어야 했습니다. 7시 25분 ICG 카메라가 다시 발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리셋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엔지니어가 긴급 투입되었고 수술 흐름이 또 한 번 지연되었습니다. 그 짧은 휴식 시간 동안 에어덕트를 통해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늦가을의 냄새였죠. 담은 순간 어린 시절의 감각을 느꼈습니다. 젖은 양말의 차가운 느낌이 발가락 사이로 스며드는 듯 했어요. 그러나 그 감각은 곧 사라졌고 왜 그런 기억이 떠올랐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장비 백업 준비 완료했습니다. 지은이 보고했습니다. 미세 클립과 각도형 클립 두 종류를 모두 준비했고 혹시 모를 바이패스 수술을 위한 장비도 대기 중이었습니다. 실제로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반의 준비가 필요했죠. 7시 30분 첫 번째 클립 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담의 손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클립이 동맥류에 다가갈수록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고 수술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클립이 목 부분에 닿는 순간 아주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교감신경 항진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베타 차단제 추가할까요? 태호가 물었지만 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기해 주세요. 일단 지켜봅시다. 담은 클립을 임시로 고정한 채 환자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때 또다시 누군가의 성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그녀는 의식적으로 그 생각을 차단했습니다. 오늘만큼은 감정을 완전히 배제해야 했으니까요. 대기실에서는 민건이 초조하게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술이 시작된 지 벌써 2시간 30분이 지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춘자는 의자에 앉아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었고 변호사 태수는 계속해서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게 정상인가요? 춘자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건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지만 그 자신도 불안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뇌수술은 원래 시간이 오래 걸려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죠. 그러나 민건의 목소리에도 떨림이 있었습니다. 특히 수술을 집도하는 사람이 담이라는 사실이 그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죠. 과거의 기억들이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습니다. 수술실로 돌아가 보면 담은 이제 본격적으로 클립을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각도를 미세하게 바꾸면서 최적의 위치를 찾는 중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현서가 작은 실수를 했습니다. 기구를 전달하다가 손이 미끄러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현서가 당황했지만 담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준비해 주세요. 하지만 이런 작은 실수들이 계속 누적되고 있었습니다. 팀원들의 피로가 쌓이고 있었던 것이죠. 지은이 직접 나서서 현서를 교대시켰습니다. 제가 직접 보조하겠습니다. 16년차 간호사장의 노련함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지은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빨랐고 담과의 호흡도 완벽했습니다. 7시 45분
병원 전산실에서 충격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PACS 시스템 접속 로그를 다시 확인한 결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환자 데이터에 접근한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오류가 아닙니다. 누군가 일부러 접속한 것 같아요. 전산팀 직원이 보고했지만 아직 누가 그런 일을 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담은 이 소식을 듣고 내부자 유출을 확신했지만 지금은 수술에만 집중해야 했습니다. 8시가 가까워오자 담의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클립의 위치가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지만 마지막 고정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모두 집중해 주세요. 담의 말에 수술실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클립을 완전히 고정하는 순간 환자의 생체 신호가 급변할 수 있었습니다. 태호는 마취 농도를 미세하게 조절하며 대비했고 지은은 필요한 기구들을 즉시 전달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민건이 수술실 앞 복도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문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려 했지만 당연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의 흔적이 있었고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끝나면 모든 걸 털어놓아야 해. 민건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지만 그의 눈빛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수술실에서 담은 마지막 클립 고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움직일 때마다 모니터의 수치들이 변했습니다. 혈압, 맥박, 뇌압, 모든 것이 아슬아슬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담이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클립이 거의 완전히 고정되려는 순간 갑자기 환자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혈압 80에 50으로 하락 중입니다. 태호가 긴급하게 보고했습니다. 담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대로 계속하면 위험할 수 있었지만 여기서 멈추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승합제 투여하고 1분만 더 버텨주세요. 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녀의 등은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 1분에 달려 있었습니다. 8시 정각, 클립이 완전히 고정되었습니다. 동시에 ICG 카메라로 혈류를 확인했고 정상적으로 흐르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술실 전체에서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성공입니다. 클립이 완벽하게 고정되었어요. 태호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혈압도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고 모든 생체 신호가 안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담은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아직 수술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죠. 이제 봉합과 마무리 작업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세 봉합 시작합니다. 세척도 꼼꼼히 해주세요. 담이 다시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필요한 조작을 최소화하면서도 완벽하게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고 피로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담의 눈가에는 땀과 함께 무언가 다른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눈물이었을까요? 그녀는 재빠르게 그것을 닦아냈지만 지은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지은이 조용히 물었지만 담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의사로서의 사명감으로 모든 개인적인 감정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그리움도 모두 뒤로 밀어둔 채 오직 환자의 생명만을 생각했습니다. 8시 15분 대기실에서는 수술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민건과 춘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완전히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대요. 민건이 어머니에게 전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수술이 끝나면 담과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그를 압박했습니다. 과거의 일들, 숨겨왔던 진실들이 모두 드러날 것 같은 두려움이 그를 감쌌습니다. 수술실에서는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담은 꼼꼼하게 봉합을 진행했고 출혈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수술은 이제 정말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8시 20분 수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혈액은행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교차 시험 중이던 혈액 라벨이 완전히 뒤섞였다는 충격적인 보고였습니다. 비록 환자와 같은 혈액형이었지만 항체 차이로 인한 수혈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죠. 혈액 사용 전면 중단입니다. 재검사 완료까지 아무것도 사용하지 마세요. 담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수혈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혈액마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큰 위험이었습니다. 약제팀에서도 문제가 계속되었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과 만니톨의 재고 기록표에서 누군가 수정한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약 안에 대체 약품을 사용했다는 설명이 있었지만 전산 로그에는 그 기록이 듬성듬성 빠져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실수일까요? 지은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담도 같은 생각이었지만 지금은 추측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8시 30분 언론에서는 더욱 황당한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내부자 공모설이라는 근거 없는 이야기가 인터넷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이 루머 때문에 병원 측은 큰 압박을 받기 시작했죠. 병원장은 즉시 내부 감사를 언급하며 수술 중인 담에게까지 메신저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수술실 밖에서는 관리자들이 모여 대책 회의를 하고 있었고 그 소음이 수술실 안까지 들려왔습니다. 지금 수술 중입니다. 모든 연락 차단해 주세요. 담이 단호하게 지시했지만 외부의 압박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변호사 태수가 수술실 밖 연락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술 정보를 요구하는 바람에 수술실 코디네이터와 마찰이 생겼습니다. 원칙상 수술 중에는 어떤 정보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코디네이터가 원칙을 지키려 했지만 태수는 계속해서 압박했습니다. VIP 환자의 가족이 요구하는 겁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런 공방이 계속되는 동안 전산팀에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PACS 시스템 접속 로그를 자세히 분석한 결과 야간에 외부 IP에서 접속한 흔적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건 해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환자 데이터를 빼낸 것 같아요. 전산팀 직원 유빈이 긴급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전산팀장은 오히려 이를 축소하려 했습니다. 시스템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 섣불리 판단하지 맙시다. 그러나 담은 이 소식을 듣고 내부자가 연루되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일까요? 대기실에서 민건은 경영진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벌써부터 수술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책임 전가 시나리오를 짜고 있었습니다. 의료진 과실로 몰아가면 회사는 빠질 수 있습니다. 언론 플레이도 준비해야죠. 의사 개인의 문제로 축소시키는 겁니다. 이런 대화를 듣고 민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그들 앞에 나섰습니다. 일단 아버지부터 살리는 게 먼저 아닙니까? 민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죠. 8시 45분 수술실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현미경의 포커스 모터가 갑자기 멈춰버린 것입니다. 예비 배터리로 교체했지만 작동하지 않았고 결국 수동으로 조작해야 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모든 게 꼬이네요. 현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시간 수술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면서 팀원들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은도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잠시 교대하겠습니다. 지은이 스스로 물러났고 다른 간호사가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들어온 간호사는 담과의 호흡이 맞지 않았고 작은 실수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담은 잠시 수술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땀이 흘렀고 등은 완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육체적 피로보다 정신적 압박이 더 컸습니다. 누가 무엇을 꾸미든 지금 내 앞엔 환자뿐이야. 담이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누군가의 계획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9시가 되자 PR실에서는 일방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가 안정세라는 내용이었지만 의학적 근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담은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누가 허락했습니까? 아직 수술도 끝나지 않았는데. 하지만 이미 뉴스는 나간 후였고 언론에서는 앞다투어 병원 측의 발표를 인용해 기사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술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긴급한 전달 사항이 있다는 것이었죠. 간호사가 나가서 확인하고 돌아와 담에게 작은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윤리위원회에서 교수님을 조사한다고 합니다. 환자 정보 관리 미흡과 외부 접속 의혹 때문이라고요. 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술도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압박이었고 누군가의 계획된 공격이었습니다. 수술 끝나고 대응하겠습니다. 담이 차갑게 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최선을 다해 환자를 살리고 있는데 오히려 범인 취급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민건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복도를 서성이며 담을 기다렸지만 동시에 그녀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과거의 일들, 숨겨온 진실들이 모두 드러날까봐 무서웠던 것이죠.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민건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주머니 속 휴대폰이 계속 진동했지만 그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9시 15분 담은 수술을 재개했습니다. 봉합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지만 아직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잡념을 떨쳐내고 다시 집중했습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담이 팀원들을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고 눈빛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변호사 태수가 직접 수술실 앞까지 왔습니다. 그는 코디네이터에게 큰 목소리로 요구했습니다. 의사 개인 과실로 처리할 서류를 준비하세요. 병원과 회사는 책임에서 빠져야 합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담은 메스를 든 손이 멈췄습니다. 자신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윤 교수님 괜찮으세요? 지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담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죠. 9시 20분 수술실 밖에서는 언론 취재진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기자들은 선정적인 질문을 준비하고 있었고
병원 측은 대응에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수술이 실패할 경우 누가 책임질 겁니까? 비자금 의혹과 연관이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의료진이 일부러 수술을 지연시킨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이런 근거 없는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병원 측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담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움직임이 더욱 노골화되었습니다. 담은 이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묵묵히 수술을 계속했습니다. 마지막 봉합을 마치고 거즈로 상처 부위를 덮었습니다. 드디어 수술이 끝난 것입니다. 수술 종료 시각 9시 30분입니다. 태호가 기록했습니다. 4시간이 넘는 대수술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환자의 생체 신호는 모두 안정적이었고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담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수술실을 나가면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축하가 아니라 비난과 조사일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녀는 장갑을 벗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담이 팀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들도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최선을 다했지만 왠지 씁쓸한 기분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9시 35분 환자를 회복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클립을 건 부위 근처에서 미세한 출혈이 시작된 것입니다. 처음엔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였지만 담의 예리한 관찰력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즉시 수술실로 돌아갑니다. 담의 긴급한 외침에 모든 의료진이 다시 긴장했습니다. 환자를 다시 수술대로 옮기는 동안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상황이 악화된 것이죠. 혈압 70에 40으로 하락 중입니다. 태호가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담은 재빨리 수술 가운을 다시 입으며 지시했습니다. 승합제 즉시 투여하고 흡인기 준비해 주세요. 수술실로 돌아온 담은 현미경을 통해 출혈 부위를 확인했습니다. 클립 주변의 얇은 혈관벽이 미세하게 파열된 상태였습니다. 아주 작은 구멍이었지만 뇌 안에서는 치명적일 수 있었죠. 담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흡인기로 출혈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파열 부위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ICG 카메라도 다시 가동했지만 갑작스러운 재수술로 인해 영상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상 없이 해야 합니다. 경험으로 판단하겠어요. 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수년간 쌓아온 경험과 근육 기억만을 믿고 수술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마취과에서는 계속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있었고 혈압은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산소 포화도 유지 중이지만 혈압이 60 이하로 떨어지면 위험합니다. 태호의 경고에 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0 이하로 떨어지면 클립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버틸 수 있습니다. 담의 손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출혈 부위에 접근했습니다. 흡수 가능한 지혈제를 조심스럽게 적용하고 미세 봉합을 시작했습니다. 한 땀 한 땀이 생명을 좌우하는 순간이었죠. 그때 지은이 나섰습니다. 16년의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윤 교수님 손에만 집중합시다. 다른 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지은의 말에 수술실 팀 전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각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며 담을 지원했습니다. 현선은 필요한 기구를 정확히 전달했고 태호는 마취를 섬세하게 조절했습니다. 9시 45분 출혈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담의 미세 봉합이 효과를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었죠. 담은 클립 각도를 다시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의 7mm 클립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각도형 미세 클립 7mm로 교체하겠습니다. 담의 결단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이미 한 번 클립을 건 상태에서 교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었죠. 클립을 조심스럽게 제거하는 순간 담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계산이 오갔습니다. 각도, 압력, 위치, 모든 것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지금입니다. 담이 작게 중얼거리며 새로운 클립을 삽입했습니다. 목 부위를 사선으로 정확히 포획하면서도 주변의 천공 혈관들을 완벽하게 보존했습니다. 예술에 가까운 정밀함이었죠. 10시가 되자 혈압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85에 50까지 올라왔고 ICG 카메라도 다시 정상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혈류 영상을 확인한 결과 모든 혈관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성공입니다. 출혈이 완전히 멈췄어요. 태호가 안도의 한숨과 함께 말했습니다. 수술실 전체에 긴장이 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담은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장 위험한 고비를 넘긴 것입니다. 생과 사의 경계에서 환자를 다시 삶의 영역으로 끌어온 순간이었습니다. 미세 봉합과 세척을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담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불필요한 조작을 최소화하면서 꼼꼼하게 마무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담의 눈가에는 땀과 함께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눈물이었을까요? 극도의 긴장과 집중 후에 찾아온 감정의 파도였을 것입니다. 그녀는 재빨리 그것을 닦아냈지만 지은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아무 말 없이 담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무언의 위로와 지지였죠. 담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대기실에서는 민건과 춘자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술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다가 다시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은 후로 그들의 불안은 극도로 높아져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최고의 의료진이 계시니까요. 민건이 어머니를 위로했지만 그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담이 다시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10시 15분 드디어 모든 수술이 완료되었습니다. 환자의 생체 신호는 완전히 안정되었고 출혈도 완벽하게 멈췄습니다. 담은 마지막으로 수술 부위를 확인하고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진짜 수술 종료 시각 10시 15분입니다. 태호가 다시 기록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끝이었습니다. 5시간이 넘는 대장정이 마침내 막을 내린 것입니다. 담은 장갑을 벗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육체적 피로보다 정신적 소진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의사로서의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환자를 살렸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모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담이 진심을 담아 팀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들도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성취감이 가득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담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수술실 밖에는 여전히 그녀를 기다리는 시련들이 있었으니까요. 윤리위원회 조사, 언론의 공격, 그리고 민건과의 대면까지. 윤 교수님, 저희가 증인이 되어드릴게요. 오늘 교수님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다 봤어요. 지은이 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현서와 태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어도 수술실 안에서만큼은 담이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담은 수술실 문을 나서기 전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음들, 기자들의 목소리, 관계자들의 논쟁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는 예상대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자들, 병원 관계자들, 그리고 민건.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담에게 쏠렸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환자분은 안정을 찾으셨어요. 담이 간단 명료하게 보고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의사로서 할 일을 다했다는 자부심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민건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와 미안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담도 그것을 알고 있었죠.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담이 공적인 톤으로 대답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병원장이 다가와 형식적인 축하를 건넸지만 담은 그것이 진심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PR 실장도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계산적이었습니다. 윤리위원회는 내일 아침에 열립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차갑게 통보했습니다. 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환자는 살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10시 30분 담은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민건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와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탈의실 거울 앞에 선 담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친 얼굴, 부은 눈, 헝클어진 머리.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의사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감정은 나중이야. 지금은 이겨내야 해. 담이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생과 사의 경계에서 환자를 구해낸 것처럼 그녀는 이 시련도 극복할 것입니다. 의사의 사명감이 개인적인 감정을 이기는 순간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중심이었습니다. 10시 40분 담이 탈의실에서 나왔을 때 병원 복도는 이미 전쟁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술 성공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윤리위원회는 예정대로 그녀를 조사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고위급 환자 정보 관리 미흡과 외부 접속 의혹이 그 이유였죠. 윤 교수님, 내일 아침 9시에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위원회 직원이 서류를 건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담은 서류를 받아들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명예훼손의 위험이 느껴졌죠. PR실은 이미 언론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브리핑 내용은 담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환자 생명은 구했으나 프로토콜 위반 논란이 있다는 애매한 표현으로 책임을 담에게 돌리려는 의도가 명백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모함입니다. 담이 PR 실장 정아를 찾아가 항의했지만 정아는 오히려 냉담하게 대응했습니다. 병원 이미지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 순간 담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것을요. 병원도 회사도 모두 그녀를 희생양으로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11시 전산실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HIS 시스템 접속 로그를 정밀 분석한 결과 담의 아이디로 사후 수정을 시도한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물론 담이 한 일이 아니었지만
증거는 그녀에게 불리했습니다. 유령 세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군가 교수님 아이디를 도용한 것 같아요. 전산팀 직원 유빈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IT 팀장은 오히려 이를 축소하려 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유빈은 답답했지만 상사의 압박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에도 혼자 남아 CCTV와 접속 기록을 추적하겠다고 마음먹었죠. 한편 민건은 병원 카페에서 담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술 후 제대로 된 감사 인사도 사과도 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담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면 안 될까요? 민건이 담의 연구실을 찾아가 문 밖에서 말했습니다. 안에서 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의 수술팀은 당신이 알던 내가 아니에요. 그냥 의사일 뿐입니다. 차가운 거절이었습니다. 민건은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돌아섰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걸음걸이는 무거웠습니다. 그때 변호사 태수가 민건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의사 개인 과실로 축소하는 게 최선입니다. 회사와 병원을 보호해야 합니다. 태수의 말에 민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그 의사가 아버지를 살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은혜를 갚으란 말입니까? 하지만 태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법무팀 전체가 이미 방향을 정했다는 것이었죠. 기관대 개인의 구도로 만들어 병원과 회사를 보호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11시 30분, 담은 연구실에서 수술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과정을 상세히 기록해 두어야 했습니다. 내일 윤리위원회에서 자신을 방어할 유일한 무기였으니까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과 현서, 태호가 함께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교수님이 한 일 우리가 다 봤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지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서와 태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담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적어도 수술실 동료들만은 그녀 편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맙습니다. 담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의 지지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오자 언론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려던 담을 기자들이 에워쌌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그녀 앞으로 밀려들었습니다. 회장 비자금을 위해 생명을 담보로 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술을 일부러 지연시켰다는 제보가 있는데요. 선정적이고 근거 없는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담은 입을 굳게 다문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리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담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익명의 제보자였습니다. 이걸 보시면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은 말을 마치자마자 사라졌습니다. 담은 차에 오른 후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술실에서 클립을 일부러 늦게 건 것처럼 조작된 로그 이미지와 함께 담을 모함하려는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담은 서류를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시간대가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허점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서둘러 만든 가짜였던 것이죠. 새벽 1시 담은 집으로 가는 대신 병원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공황 증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담은 난간을 붙잡고 가까스로 버텼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있었네요. 지은이었습니다.
그녀는 종이컵에 물을 담아 건넸습니다. 오늘 버티면 내일 살아요. 힘내세요. 지은의 따뜻한 말에 담은 겨우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2시, 담은 다시 연구실로 돌아와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윤리위원회 소집 공고와 기자회견 예고가 컴퓨터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담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실과 정면 승부를 하겠어. 담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수술 영상과 기록, 그리고 팀원들의 증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민건은 아버지의 병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의식을 회복한 도윤은 아직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눈빛으로 아들과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민건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살린 분이 지금 공경에 처해 있어요. 제가 뭘 해야 할까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이 후회인지 감사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유비는 여전히 전산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외부 접속 IP를 역추적한 결과 PR실 하청업체 직원의 컴퓨터에서 접속 토큰을 도용한 흔적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걸로 윤 교수님의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어. 유비는 즉시 자료를 백업하고 담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누군가가 그녀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요. 새벽 4시 담은 잠시 눈을 붙이려 소파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녀의 명예, 경력, 그리고 진실까지도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담에게는 가장 힘든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거울을 보았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담이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곧 윤리위원회가 열릴 것이고 그곳에서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단호했습니다. 의사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떳떳했으니까요. 오전 9시 도윤의 병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의식을 완전히 회복한 그는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병실에는 민건과 춘자 그리고 변호사 태수와 경호원 2명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실내 분위기는 차가웠죠. 문이 열리고 담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뒤를 따라 61살의 미라가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검소한 정장을 입은 미라의 손에는 오래된 가죽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특별한 장비나 서류 더미 없이도 그녀의 태도 자체가 무언가를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담은 먼저 의료 브리핑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출혈 지점은 완벽히 봉합되었고 클립 각도도 이상적입니다. 앞으로 3개월간 정기 검진이 필요하지만 예후는 매우 좋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가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있었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었죠. 담이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환자분과 가족분들께 의료 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간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건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춘자는 불안한 눈빛으로 담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수는 즉시 녹음기를 꺼내려 했지만 담의 날카로운 시선에 멈췄습니다. 30년 전 비가 내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담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눈빛에는 깊은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문 밖으로 쫓겨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갓난아이가 있었죠. 빗속에서 아이는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돈뭉치를 던지며 서명을 강요했습니다. 도윤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춘자는 입을 가리며 숨을 멈췄습니다. 미라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낡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춘자의 것이었죠. 수첩에는 재혼 준비 일정과 날짜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 인화 날짜, 보험 서류 날짜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날짜들을 보세요. 미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든 날짜가 일치했습니다. 담이 버려진 날, 춘자가 재혼을 준비하던 날, 그리고 보험금이 지급된 날까지요. 민건이 충격에 휩싸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민건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담이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같은 피를 나눈 남매입니다. 배만 다를 뿐이죠. 민건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린 대체 뭐야? 우린 뭔데? 민건이 흐느끼며 말했지만 담은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같은 피, 다른 배. 그래도 사람입니다. 미라가 가방에서 더 많은 증거들을 꺼냈습니다. 아이의 출생신고서, 사본, 당시 집 대문번호가 찍힌 사진, 그리고 관리인이 보관하고 있던 상가, CCTV, 필름 사본까지 모든 것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2살의 노인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야망과 체면 그리고 추악한 계산 때문에 딸을 버렸던 과거를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변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죠. 춘자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야. 하지만 그녀의 항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미라가 수첩의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춘자의 필체로 3월 15일 일종 재산협의라고 적혀 있었고 사진의 타임스탬프도 그 말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춘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증거 앞에서 그녀의 거짓말은 무력했습니다. 담이 도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살렸습니다. 그게 제 일입니다.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담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연민까지도요. 병실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경호원들과 변호사 태수까지도 말을 잃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민건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동안 알고 있었어요? 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술하면서 느낌이 왔고 어머니가 확인해 주셨습니다. 보스턴에서 만났을 때는 정말 몰랐어요. 민건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그들이 나눈 감정, 그들이 꿈꾸었던 미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미라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기를요. 이제 됐습니다. 미라의 말에는 원망보다는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오랜 세월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안도감이었죠. 도윤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의 말을 담이 끊었습니다.
용서는 제가 결정할 일입니다. 지금은 회복에만 신경 쓰세요. 환자로서 필요한 치료는 계속 받으실 겁니다. 담의 프로페셔널한 태도에 도윤은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자신이 버린 딸이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되어 자신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춘자가 갑자기 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기가 가득했습니다. 내가 뭘 노리는 거야? 재산? 복수? 담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병원장과 윤리위원회 위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유빈이 찾아낸 증거 덕분에 담의 무고함이 증명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러 온 것이었죠. 윤 교수님, 모든 의혹이 해소되었습니다. PR실 하청업체 직원이 접속 토큰을 도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병원장의 말에 담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지금 그녀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마주한 진실 앞에서 명예회복 따위는 사소한 일이었으니까요. 민건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는 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담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우리 사이에 있었던 모든 것이요. 민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의 등이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담도 돌아서려 했지만 도윤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담이 잠시 멈춰서서 대답했습니다. 그건 회장님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다만 진실과 함께 사는 것이 거짓과 함께 사는 것보다는 나을 겁니다. 담과 미라가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조용히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날처럼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담은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고 미라도 더 이상 쫓겨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밝힌 당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오전 10시 병원 회의실에서 윤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전산팀 유빈이 밤새 찾아낸 증거들이 하나씩 공개되었습니다. 유령 세션의 정체는 PR실 하청업체 직원이 접속 토큰을 도용한 것으로 밝혀졌고 담은 완전히 무혐의로 판명되었습니다. 윤 교수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병원장이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담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미 명예회복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으니까요. 변호사 태수의 공세도 완전히 무력화되었습니다. 오히려 가족 측의 정보 유출 시도가 드러나면서 책임론이 역전되었습니다. 병원장은 서둘러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고 언론도 담을 영웅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채였지만 그의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한서홀딩스 회장직에서 사퇴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지른 과거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사과합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지만 도윤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재단 설립과 기부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면죄부용이라고 의심했지만 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건은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담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마주하는 것이었죠. 그의 얼굴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건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담은 커피잔을 들고 있던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람부터 되자고 했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민건이 고개를 들어 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경영 일선에서 잠시 물러나려고 해요. 사회복지 분야를 공부하고 싶어졌어요. 담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건은 용기를 내어 다시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알았다면, 알았더라면. 그때의 우린 거기까지였어요. 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포옹하지도 손을 잡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여 작별 인사를 나눴을 뿐이었죠. 절제된 이별이었지만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병원 옥상 정원에서 담과 미라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고 화분에 심어진 꽃들이 향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미라가 담의 책상 위에 낡은 사진 한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어린 담이 젖은 양말을 신고 울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차가운 빗속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 속에서 새롭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과거는 놓아주자. 미라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담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남을 미워하지 않을래요. 담의 목소리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라가 딸의 손을 꼭 쥐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답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30년의 아픔이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담은 병원에서 새로운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윤리 및 데이터 거버넌스 TF팀의 리더였습니다. 의료 현장과 시스템을 함께 개선하는 일이었죠. 그녀는 이 일에 열정을 쏟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술실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은이 수간호사로 승진했고 현서는 손떨림의 원인이 카페인 과다 섭취라는 것을 알게 되어 치료를 받은 후 다시 수술실로 복귀했습니다. 팀의 유대는 더욱 강해졌고 그들은 서로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윤 교수님 덕분에 우리도 많이 배웠어요. 지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담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정한 동료애가 무엇인지 알게 된 순간이었죠. 유비는 정보보안팀으로 발탁되었습니다. 그녀의 노력과 정의감이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담은 유빈에게 직접 찾아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유빈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2개월 후 도윤의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을 방문한 그는 담을 마주쳤습니다. 복도에서 우연히 만난 것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걸음을 멈췄습니다. 잘 지내시나요? 담이 먼저 물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분에 건강은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재단을 통해 의료 소외계층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속죄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변화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민건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사회복지학 석사과정에 입학한 것이었죠. 떠나기 전 그는 담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함과 감사함, 그리고 각자의 길에서 좋은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담은 편지를 읽고 조용히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그의 새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온 어느 날 담은 병원 로비에 새로 설치된 명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의료윤리센터라는 이름이 새겨진 명판이었죠. 그녀가 이끄는 팀이 만든 첫 번째 성과였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태호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었어요. 담의 목소리에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아픔을 딛고 성장한 사람의 목소리였죠. 크리스마스 이브, 병원에서는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수술실 팀원들이 모두 모였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해요. 담이 팀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고 따뜻한 축복의 말들이 오갔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담은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창가에는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미라가 차를 우려오며 말했습니다. 용서한다는 건 있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그것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선택이란다. 담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알아요. 이제야 정말로 알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에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으며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새해 첫날, 담은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였죠. 붉은 태양이 도시 위로 떠오르며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담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지만 상쾌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더 이상 그녀를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응급실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새로운 환자가 들어왔다는 것이었죠. 담은 미소를 지으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현관을 나서며 담은 한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해송대병원이라는 간판이 아침 햇살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생명을 구했고 진실을 밝혔으며 용서를 배웠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어. 담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눈빛은 맑았습니다. 용서의 처방은 이미 시작되었고 치유의 과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이 의사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그녀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서다미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이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감사합니다.